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입니다. 코스피는 2,700선, 코스닥은 920선 지지가 중요해 보이는 하루인데요. 미국장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한 것이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유망 섹터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 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적용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전했습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만 허용되던 사적 모임 제한도 모두 전면 해제됩니다. 또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그리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지고요. 여기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가 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보고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로써 작년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일주일의 준비 기간에 관계부처와 유관단체,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도 조정하기로 했다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이행기 후에는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 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엔 카드 업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카드사들이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드사들이 은행과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인수위에 공식 건의합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근 작성한 3개 여신전문금융업권별 정책 개선 건의사항을 인수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업권은 신용카드와 송금, 결제 기능을 결합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형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키로 했습니다.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형이 허용이 되면요, 은행과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은행 계좌 없이 은행 계좌
등록 없이 카드사 어플만으로 상품과 서비스 주문, 결제, 송금 등 모든 기능을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 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네이버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업자의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키로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면서 빅테크와 전 금융업권이 경계를 넘어 경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점을 인수위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요청은요, 보험업계의 건의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외에도 또 다른 건의사항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기에 카드사들은요, 최근 등장한 소액 후불결제나 성구매 후결제 등 다양한 사업자의 신용결제에도 신용카드사와 균형을 맞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키로 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정보 공유 범위를 빅테크의 비금융 정보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적자 구조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에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또 기술 혁신을 반영한 신용카드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도 요청키로 했습니다. 리스 할부 금융업권은요, 업권의 경계를 넘어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에서 보험 대리점업 허용 등 부서 업무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 제어를 목적으로 비금융사에 출자할 때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에 사전 승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부동산 리스 취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개선 과제로 전달키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신생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신기술 금융업권은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 투자 업권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해소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제출합니다. 예, 카드업계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둔촌주공 재건축 소식을 다뤄볼 텐데 재건축이 끝내 중단됐다고요? 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오늘 0시부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이 강대 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겁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그리고 85개 동 12,332가구를 지는 당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합니다. 시공단은 공사 현장에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상황이고요. 그 공사장 전체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도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초유의 사태인데 조합과 시공단이 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은요, 지난 2020년 6월로 올라갑니다. 당시 시공단과 전임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 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 그 이유입니다. 둔촌주공의 전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기존 2조 6,708억 원에서 3조 2,294억 원을 늘린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시공단과 이전 조합의 맺은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의 계약 변경이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쳤고 또 관할구청의 인가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 7천억 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해 왔고 또 공사비와는 별도로 시공단의 신용 공여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천억 원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동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서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조합은 내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 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조합은 시공단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된다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초강수에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이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당장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주비 대출 규모는요, 현재 1조 2,800억 수준이고 시공단이 연대 보증으로 받은 사업비 대출액은 오는 7월이 만기입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합은 애초에 올해 상반기 내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약이었는데 시공단과의 계약이 해지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요. 이 또한 계약 없이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둔촌 주공 재건축 중단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 움직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브리핑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국채금리 상승을 주도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양지수 모두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의 하락폭이 다소 짙게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2,700포인트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0.61%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긴 하고 있죠. 장중 한때 920포인트 이탈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0.39% 하락한 92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기관은 3,676억 원, 외국인은 2,85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양 매도가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775억 원, 외국인은 1,139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928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화주들이 모처럼 동반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죠. 오는 18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가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같은 곳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다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시행 2년 1개월 만에 이러한 조치에 오늘 모처럼 영화주들이 동반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2콘텐츠리는 5%가 넘는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쇼박스도 16% 급등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뮤도 현재 10%대 상승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죠. 게임 관련 ETF는 올해 들어서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판 판호 발급이 재개가 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반짝 상승세 보이다가 다시 힘이 빠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는 당국의 발표 이전에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게임 업계를 두고 향후 성장에 있어서 신중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게임주들에겐 힘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매년 게임 가입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씩 늘어났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0.22% 상승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미 인구 상태가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의 증가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향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NHN은 현재 3.51%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3% 넘는 하락세, 드래곤플라이는 현재 5%대 하락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매출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또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카카오가 보험업에 또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최초라고 하지만 주가는 소폭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성건설,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기도 하면서 오늘 건설주들이 강한 모습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금리 인상 시기에 흑자 전환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시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츠한불,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하락 나타나고 있죠. 거리두기는 해제가 되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망감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조선해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 가져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라이베리아 중동선사와 컨테이너선 6척과 또 자동차 운반선 2척의 건조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상승 랠리 이어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 5%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96,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송홀딩스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대두분과 대두유 수출국인 아르헨티나가 현재 수출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곡물 운송업자들이 화물 인상 운임을 두고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서 수출이 마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관련주들은 반사이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9,8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무림 SP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쟁의 여파로 미국 남부산 펄프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톤당 65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는 톤당 785달러로 약 20%가량 오르게 되면서 제지주들이 판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현재 3.93%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좀 종목들의 좀 특징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공통점이 역시나 이제 1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이런 실적주들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게 되면 오늘 첫 번째로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이 있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가장 이제 많은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호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도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북미 고객사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카메라 화두 상승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좀 나오면서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더불어서 또 하나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기관에 좀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올해 에너지 부분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비 천연가스 상승과 함께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이런 상사주들 쪽으로 이러한 기관의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증권사의 그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종목별로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인탑스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양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이 바로 이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러한 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1분기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기업 중에 하나로 인탑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같은 게 영업이익이 한 600억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객사의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사업 CMF 솔루션 양산 제품도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양 갤럭시 A 시리즈 부품 조달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향후에 이러한 추가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향후에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인탑스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가 나온 거죠?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네, 올해 사상 최대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에서 한 3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 10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단기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인탑스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수급포착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인사부터 드릴게요. 윤정식 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이시고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가 영화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한 거리두기 해제 방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먼저 주요 관련주들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정부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18일로 전면 해제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관에서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관람 자체는 마스크 쓰고 해도 되는데 음식물 섭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영화 관련한 종목들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한 종목들, 영화관도 그렇고요.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CJ CGV도 그렇고 J 콘텐츠리도 그렇고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다른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좀 더 강한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들은 탄력성이 조금은 떨어졌었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이 활성화가 되는 좋아지는 정도가 가장 늦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가도 가장 조금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대감이 가장 늦게 반영이 된 만큼 오늘 정도도 주가의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영화 관련한 종목들은 음식물 섭취, 음식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매출 비중이 영화 관련한 이 비용과 비슷할 정도로 음식물에 대한 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향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굉장히 좋게 유지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도 오늘 기관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 2년 만에 영화관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영화관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게 영화관 쪽에서는 굉장한 호재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간 관객 수 감소로 영화 산업의 악순환이 심화된 바 있어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개봉한 대작들을 보면 70만 명 이상의 영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사실 코로나 이전에 1000만 명 이런 관객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70만 명도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인 이유가 작년과 재작년을 살펴보면 10만 명, 20만 명 영화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하로 영화 개봉조차도 사실 하기 힘들었던 영화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영화관 개봉을 못하고 OTT로 가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살아나는 거는 확실한데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단박에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좋아진다. 그리고 이 당분간은 소폭의 상승세, 소폭의 실적의 개선세, 그리고 점진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주가 관련한 종목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아직 괜찮습니다. 좋은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저가입니다. 아직도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매력도는 충분히 부각이 된다. 그렇지만 실적이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좋다는 이유는 안정성이 좋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실적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단기 투자보다는 조금 중기적인 투자 정도는 바라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이 좋은 투자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화관 관련주들 실적은 서서히 좋아질 건데 일단은 낙폭이 과대해서 충분히 살만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환경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영화를 시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에 따른 기기 활성화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쪽은 좀 어떨까요? 네, 이게 영화 산업에 있어서의 장점도 되지만 영화관을 놓고 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관을 덜 갔죠. 확연하게 줄어든 관객 수로 인해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침체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많이 침체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이 OTT의 발달이었는데요. OTT의 성장으로 인해서 영화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좀 더 두드러진 부분은 드라마였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보다 OTT 자체의 판권을 팔면서 개봉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정도의 판단이 들 정도로 영화관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탈출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OTT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드라마. 작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화두가 된 많은 작품들이 있었죠.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소재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작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OTT 회사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출연료가 상승을 했고요. 이 소재도 다양해졌고요. 제작비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화 산업 자체는 동반 성장을 하면서 산업 자체의 크기는 분명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OTT 업체도 많아졌고요. OTT와 극장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화 산업은 침체되지 않았다. 영화관을 가던 사람들이 OTT를 이용해서 즐기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알령 제재로 먹구름이 꼈었던 이 K 컨텐츠 한알령 헤드의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컨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 엔터 업체들 영화보다도 엔터가 K 콘텐츠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지금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을 돌아보면 사드로 인해서 국내 엔터 업체들, 중국에 진출해서 많은 이 연예인 관련한 이런 산업들이 타격을 강하게 받았었고요. 또 하나 타격을 받았던 게 화장품 산업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던 엔터와 화장품이 국내에서는 실적이 좀 휘청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 이 지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적인 영향을 좀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더 풀린다, 지금보다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K 컨텐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이전처럼 이 무차별적으로 막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으로 열어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최근에 드라마가 이제는 이 통과를 받았었기 때문에 한편의 드라마가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 컨텐츠, 엔터 쪽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보다도 게임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에서의 게임 통과가 이루어진다라면, 이 추가적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게임 업체들 그리고 엔터 업체들에는 좀 더 중국 매출 회복에 있어서의 회복을 통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중국 시장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침의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본다면 어느 섹터 쪽이 먼저 좀 움직일까요? 네, 사실은 움직이는 걸 본다라면은 엔터가 좀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가 중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서 판권에 있어서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런 뉴스 본 기억이 시청자분들도 많지 않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이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화 자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좀 낮아 보이고요. 하지만 CJ CGV가 베트남 진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영화관 자체에 이런 업체가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린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만을 놓고 바라봤을 때는 컨텐츠 업체 그리고 엔터 업체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상반기 영화관 관객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장님의 탑픽 종목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하반기로 가면 이 영화 같은 경우가 드라마틱하게 관객 수가 바로 상승한다. 지금 4월에 바로 풀린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전보다 2배, 3배 올라갑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관객 수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이 모멘텀이 여름의 대작들 개봉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정도의 모멘텀을 좀 시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탑픽 종목은 CJ CGV입니다. CJ CGV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화 쪽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대작 그리고 가을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이런 대작들의 개봉을 통해서 성장이 관객 수가 이 한 단계씩 도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CJ CGV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라는 약간의 아킬레스건, 작년 6월에 발행한 전환사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대작은 7월에 개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이제 이 발행 1년이 돼서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환이 있기 때문에 전환이 지금 정도가 전환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전환 사태로 인해서 상단은 살짝 막혔을 가능성은 있으나 여름철이 된다라면 전환 사태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요. 대작들의 개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대작들 개봉 시기 정도에 맞춰서는 전환 가격이 어느 정도 풀렸다는 건 확인하시고요.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환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확실합니다. 낮은 주가에 형성되어 있는 CJ CGV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도 좋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여름철에 전환사채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된 이후에 대작들의 개봉과 함께 CJ CGV 모멘텀이 받을 때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부분도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탑픽 종목 CJ CGV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켓 로드맵 시간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도 좀 있었고요.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전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나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시티그룹 등이 이 국제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을 이끄는 데에는 조금 실패를 하면서 빅테크들 중심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이 근래 최대폭인 마이너스 3% 하락폭을 보여주고 나서 테슬라도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2% 정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2% 정도, 이 빅테크들이 대부분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프리의 전반적인 하향 리포시 좀 나온 반도체 같은 경우도 AMD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4% 정도 빠진 상황이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 그리고 마벨도 지금 마이너스 3% 정도 빠지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조금 대장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리포시 있었던 이 나이키가 플러스 4% 이상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목표가를 올린 캐터필러가 또 마이너스 4% 이상의 이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급등에도 이 금융주들이 약했던 점과 그리고 유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어려운 국면으로 있는 것도 다시 느끼게 해준 전일 미증시였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조금 급락을 하면서 이 나스닥 중심으로 우선 큰 폭으로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22는 우선 전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한 상황이고, 이는 이제 유로 약세를 또 보여줄 수가 있고 달러를 반대로 또 강세를 촉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3월이 소매 판매도 좀 부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증시는 다시 이 변동성 확대 국면에 좀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증시를 소폭 견인했었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사그라든 모양을 나타냈었죠.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이제 앞서 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다는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물가의 그 피크아웃을 기대같이 이제 반등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 의사가 발언한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3월에 이 피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시장이 한 차례 좀 기술적 반등을 조금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기서 만약에 더 높아지지만 않는다면은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던 이 금리와 환율 그리고 흐름의 변화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지금 워낙 환율도 그렇고 이전 고점 수준 대비해 가지고 지금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물가 지표도 예상 수준에서 좀 높게 나오는 정도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 전체가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가 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해소가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그 공급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에너지 가격이 좀 빠르게 안정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둔화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변수라고 판단이 듭니다. 앞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린 대로 4월부터는 좀 분기 시즌이 시작이 되는 장세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쉬운 장세가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단기 테마성을 띠고 있는 섹터들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쪽 섹터들을 좀 바라보기보다는 좀 앞으로 실적이 향후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실적주들의 좀 눈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좀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논쟁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면 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세계 경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또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미국이 그 4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좀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현재 좀 경제 상황이 보게 되면 67.2에서 지금 68.1로 상승한 가운데 지금 기대 지수가 54.3에서
64.1로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현재 5.4%로 조금 높은 수준의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ECB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한 지금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조금 높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가 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도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조금 다르다면서 시기상조임을 조금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달러 대비해 가지고 좀 약세폭을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째 뉴욕 총재 같은 경우는 5월에는 지금 50bp 인상에 금리 인상이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발언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조금 고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금 알 수가 없고 불확실성하다라는 주장을 또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장 후반에서 또 총재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경고를 하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정책의 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또 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좀 경제 지표나 그리고 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조금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빅스텝 같은 경우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고 실제 단행이 될 수는 있으나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강한 스탠스가 지금 지속될지는 경제 지표를 꾸준히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과 함께 지금 QT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몇 차례에 걸쳐서 50bp 인상을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이 지금 드는 모습이지만 수요 침체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하락이나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일부 완화 등을 고려를 한다면은 지금 연준의 그 정책 발언도 현재로서는 좀 일관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을 했었던 부분이죠. 미국의 3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 1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8.5%의 좀 상승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차 등 지금 일부 세부 항목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아웃 이슈가 현재 부각이 조금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물가보다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호전, 이 기대 종목 중심으로 지금 장세가 4월부터는 조금씩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4월에 한국이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준 금리가 지금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상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8.5% 상승한 것이 좀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월비 대비해가지고는 플러스 1.2% 수준으로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지금 경제 여건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를 경계하는 연준의 태도에서도 지금 더욱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한다면은 이 미국의 물가 상승력의 전년비 기준으로 거의 고점으로 위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관점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실적주가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는 장세가 좋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 건데요.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현재 내수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기존의 그 물가 상승 때도 그랬었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도 좀 큰 문제이지만 기존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자재 수급에 좀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멀었다는 내용인데 결국 수요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여전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금리까지 우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현재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만큼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우리가 조금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했을 때는 이 통화정책 결정 시에 원칙적으로 이 물가의 경기를 균형 있게 봐야 하지만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처럼 좀 장기화가 된다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도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좀 물가 상승 압력을 또 높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물가와 그리고 연준 정책 전환 가속화 등이 주된 배경이 될 수는 있지만 이 3분기 이후에 우리가 또 추가 인상은 생각을 또 해줘야 되고 그 배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작용을 좀 크게 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발한 물가 상방 압력, 이 장기화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된 부분도 있었고 향후에 성장에 강한 지금 하방 압력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 속도감 있는 인상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은 앞서서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국내도 긴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중간중간에 투자 전략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볼까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월에 저희가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물가의 상당 압력 때문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 단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물가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금통위에서 조금 움직였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금리 인상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담이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는 이 결상 일정 종료도 지금 회사채 이 발행 시장이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본격화가 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지금 인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가 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 시점에서 지금 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금리는 더 상승하는 악순환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하방 압력이 커질 동안 또 눈치 보기나 이런 저울질을 또 할 수가 있는 이런 지속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 성장 이런 둔화나 이런 등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은 단기 테마성을 띠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앞전에도 이미 재료가 이미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가 지금 꾸준하게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 지금 단기 테마성을 띠면서 기대감에 또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굉장히 시장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급등주들의 좀 눈에 초점이 좀 많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 테마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급등주 종목들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큰 가치주나 성장주, 실적주 이런 종목들에 조금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향후 우리가 충분하게 우상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 전략을 조금 세워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세입니다. 금요일장이라 빨간불을 켜줬으면 좋겠는데 대형주 위주로 약하니까 시장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죠. 오늘도 선물 쪽에서 벌써 7천 계약 이상 매도세가 집계가 됩니다. 외국인들은 언제쯤 국내 주식을 좀 사줄까요? 전문가님.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굉장히 조금 심리가 위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물가나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전쟁, 장기화 사태에 있어서는 이미 선반영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전쟁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이 선반영을 악재를 전부 다 담았다고는 하고 시장 밸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또다시 악재 스탠스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 투자 심리도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 한 단계 좀 빨리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일부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확실한 이슈가 조금 존재를 해야만이 우리 시장에도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이슈 칼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